경상도 어느 양반 마을, 과거 급제한 큰형 석주는 혼례 전날 신부 얼굴에 붉은 반점을 보고 파혼을 선언합니다. 수치와 빚더미에 앉은 신부 집안. 그때 마을의 미련이로 불리던 동생 석출이 나섰습니다. 저 붉은 것은 꽃이옵니다. 제가 그 아가씨와 혼인하겠습니다. 세상이 비웃던 그 혼인이 10년 후 마을 최고의 미담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도 어느 양반 마을에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양반 가문이었으나 대가 갈수록 살림은 기울어졌지요. 그런 집안에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 석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석주는 35의 나이에 한양에서 육조의 낮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지요. 그는 늘 양반은 얼굴이 곧 가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석준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고을의 홍씨 집안 외동딸과의 혼사였지요. 홍씨 집안 역시 옛 양반이었으나 몰락하여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예법에 밝으며 혼수도 넉넉히 준비하겠다는 말에 석준의 부모는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혼사는 집안을 일으킬 기회가 되겠구나. 석준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석준 역시 관직에 오른 만큼 혼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신부를 보지도 않고 혼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당시 양반가에서는 혼례 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으니까요. 혼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고향 마을로 내려왔고 우연히 신부 집안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혼례 준비를 하던 홍씨 부인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지요. 석주는 그 순간 신부의 왼쪽 얼굴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태기가 뺨에서 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 흉한 태기가 있습니다. 관직에 오른 제가 어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이 비웃을 것이고 제 명예에 큰 흠이 될 것입니다. 아니, 혼례를 하루 앞두고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놀라 말했으나 석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양반의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이 혼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석주는 혼례 당일 아침 홍씨 집안에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홍씨 집안은 이미 혼수를 모두 준비했고 하객들까지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땅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신부 홍씨는 방 안에서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혼례를 하루 앞두고 이런 수치를. 홍씨의 아버지가 찾아와 사정했지만 석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관직에 오른 몸입니다.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여 결정한 일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혼례 당일 파혼당한 홍씨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고 신부는 평생 시집도 못 갈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지요. 홍씨 부인은 수치심과 절망에 며칠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뒷산밭에서는 이씨 집안의 삼남 석출이 묵묵히 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출은 30살이었으나 글을 잘 읽지 못했고 농사일만 평생 해온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생각이 느리다는 이유에서였지요. 하지만 석출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출이는 참 착하지만 저렇게 미련해서야 장가는 가겠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석출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갈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석준이 파혼 소동을 일으킨 날, 석출은 그저 형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신부 집안의 아픔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석출은 박고랑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저 홍씨 집 아가씨는 지금 얼마나 괴로우실까. 혼례를 앞두고 거절당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실까. 비록 그를 잘 모르고 세상 이치에 어두웠지만 석출은 사람의 아픔만큼은 누구보다 잘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석출은 괭이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인이 개울가에 앉아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그 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석출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가 위로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발은 저절로 여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석출과 홍씨 부인의 첫 만남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출은 조심스럽게 개울가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석출이 가까이 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석출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우시오?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석출은 여인의 왼쪽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형님이 파혼한 그 신부, 홍씨였습니다. 홍씨는 당황하여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흉한 얼굴을 가진 여인입니다. 홍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석출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흉하다고요? 소인은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홍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석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출은 순박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뺨에 붉은 꽃이 피었구려. 저는 아름답다 생각하오. 그 말에 홍씨는 눈물을 멈추고 석출을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렸고 동정이나 혐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마을 이석출이라 하오. 밭이나 갈고 사는 미련한 사람이지요. 홍씨는 그제야 이 남자가 파혼한 석준의 동생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를 아시겠군요. 당신의 형님께서 저를 거절하셨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혼인도 못하고 부모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석출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잘못하신 일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홍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석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아가씨와 혼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씨는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석출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소인은 글도 잘 모르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가씨께서 괜찮으시다면 소인과 혼인하시지요. 홍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하오나 당신 집안에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건 소인이 설득해 보겠습니다. 석출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내 형이 거절한 여인을 내가 취한다.
그것도 집안의 수치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석출아, 내 마음은 착하구나. 하지만 혼인은 평생의 일이다. 신중히 생각해라. 석출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희는 평생 농사나 지으며 살 사람입니다. 홍씨 아가씨는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라 들었습니다. 소인에게는 과분한 인연이 옵니다. 큰형 석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련한 놈이 제 주제도 모르고 내가 거절한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니 가소롭구나. 하지만 석출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의 중매쟁이 김노파가 나섰습니다. 김노파는 홍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터였습니다. 이 혼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옵니다. 석출 도령은 비록 글은 모르나 마음씨가 금 같은 사람이 아니옵니까? 홍씨 아가씨도 현숙한 분이니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훌륭한 가정을 이룰 것이옵니다. 김노파의 설득과 석출의 고집 끝에 석출의 부모는 마지못해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홍씨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큰형이 아닌 삼남이었지만 딸이 시집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간소하게 혼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홍씨 집안은 이미 빚을 많이 진 터라 화려한 혼수를 준비할 형편이 못 되었고 석출 역시 소박한 혼례를 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련이 석출이가 형님이 거절한 신부를 취한다지. 참 기특하기도 하지.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구먼. 얼굴에 저런 흉터가 있는 여인을. 그래도 석출이 마음씨가 착하니 잘 살겠지. 동정과 연민, 때로는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출은 개의치 않았고 홍씨는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석출은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혼례였습니다. 홍씨도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혼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객들도 많지 않았고 큰형 석주는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출과 홍씨는 서로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지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석출과 홍씨는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홍씨는 떨리는 손으로 족두리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고 왼쪽 뺨에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홍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렇게 흉한 얼굴을 가진 여인이옵니다. 평생 서방님께 짐이 될 것이옵니다. 석출은 홍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홍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석출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홍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소희는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오. 그래서 어려운 말은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요. 소희는 부인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홍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출은 소매로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소희는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부인께서 소인 같은 미련한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홍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동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석출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홍씨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비록 이런 얼굴이지만 글을 읽을 줄 알고 살림을 꾸릴 줄 압니다.
바느질도 하고 밭농사도 거둘 수 있습니다. 평생 서방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우리는 부부이니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오. 소인이 힘든 일은 하고 부인은 집안을 돌보시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과한 약속은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 씨는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석출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홍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고 예법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얘야, 우리 석출이를 잘 부탁한다. 미련한 아이지만 마음만큼은 금 같은 아이란다.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이옵니다. 열심히 배우며 살겠습니다. 석출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에서 교양을 느꼈습니다. 역시 양반과 딸이구나. 비록 얼굴에 흠이 있지만 마음씨와 예절은 훌륭하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부터 홍 씨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석출이 밭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리고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석출 역시 부지런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홍 씨에게 바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홍 씨는 집안 살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에 다녀왔는데 무명값이 올랐더이다. 그래요? 그럼 아끼며 써야겠소. 예, 제가 헌 옷을 기워 입으면 되옵니다. 부인이 고생이 많소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출 부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련이가 참 기특하긴 하지만 저런 흉한 여인을 매일 보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게 말이야. 동정심으로 혼인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홍 씨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석출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홍 씨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홍 씨는 석추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사람들이 저를 보며 흉하다 하는데 서방님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석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사람들 말에 관심이 없소. 소인이 보기에 부인은 아름다우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서방님, 부인 소인은 미련하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았소.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소인은 소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요. 홍 씨는 남편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비록 그를 모르고 말이 느렸지만 석출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 집안은 파혼으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혼수를 준비하면서 빌린 돈과 혼례 준비를 위해 팔아버린 땅의 값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홍 씨의 아버지는 석출을 찾아와 사정했습니다. 사위, 미안하오. 빚을 갚지 못해 우리 집안이 곤란에 처했소.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난리요. 석출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 집안 때문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부인 잘못이 아니요. 우리가 힘을 합쳐 해결하면 되는 일이요. 석출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더 열심히 일하여 장인어른의 빚을 갚겠습니다. 내가 그 큰 빚을 어찌 갚겠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석출은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밭으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홍 씨 역시 집에서 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붙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석출과 홍 씨는 하루 두 끼만 먹으며 아껴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홍 씨는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출의 손은 얼어서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을 상하시면 어찌하십니까? 괜찮소. 조금만 더 힘내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오. 홍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얼굴만 아니었어도 서방님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석출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그런 말씀 마시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오. 부부는 함께 기쁨도 나누고 고난도 나누는 것이지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석출, 빚을 갚지 못하면 내 집안의 밭을 빼앗을 것이다. 빚쟁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석출은 밖으로 나가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말만 하면 무엇하느냐. 다음 달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빚쟁이는 고함을 지르고 돌아갔습니다. 석출은 집으로 들어와 홍 씨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길쌈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겠습니다. 부인도 무리하지 마시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석출과 홍 씨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석출과 홍 씨는 온갖 고생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출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홍 씨는 밤을 새워 길쌈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홍 씨는 석추에게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글을 가르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석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인 같은 미련이가 글을 배워서 무엇 하겠소? 서방님은 미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배울 기회가 없으셨을 뿐이지요. 글을 아시면 장에서 거래할 때도 편하시고 사람들에게 속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석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소. 그날부터 홍 씨는 저녁마다 석출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고, 노, 덜부터 시작했습니다. 석출은 배우는 속도가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산과 물을 써보겠습니다. 산, 물. 석출은 붓을 쥐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홍 씨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출은 간단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짧은 문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홍 씨는 남편의 발전에 놀랐고 석출 역시 배우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인 덕분에 소인도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소. 고맙소이다. 서방님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이옵니다. 석출이 글을 배우자 장에서 거래할 때 더 정확해졌습니다. 상인들도 석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집안 살림을 꾸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넉넉하게 살림을 꾸렸고 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잘 깎았습니다. 또한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에게서 일감을 받아 돈을 벌었습니다. 홍씨 댁 솜씨가 참 좋구먼. 이 저고리 정말 잘 만들었네. 고맙습니다. 또 일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씨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지요. 하지만 석출의 격려로 용기를 냈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홍씨의 얼굴보다는 그녀의 실력과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씨 댁은 참 현숙한 분이야. 얼굴에 흠이 있긴 하지만 마음씨가 금 같아. 맞아, 석출이가 복이 많은 거야. 저런 아내를 만났으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연민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석출과 홍씨는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석출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고 좋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홍씨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빚을 갚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장인어른의 빚을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홍씨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사위,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망했을 거야. 장인어른, 가족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석출과 홍씨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에까지 퍼졌습니다. 형이 거절한 신부를 맞아 빚까지 갚으며 효심과 의리를 지키는 부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을의 사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부부로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백성들의 풍속이 바르게 유지되는 것이로다. 사또는 석출 부부를 칭찬하고 작은 상을 내렸습니다. 석출과 홍씨는 그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석출과 홍씨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해냈소. 드디어 빚을 다 갚았소. 서방님, 모두 서방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관직을 하던 큰형 석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석준은 결혼을 했으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석준이 체면과 명예만 따지자 아내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날이 집에는 늘 늦게 오시고 저와는 말도 나누지 않으시니 이것이 부부의 도리입니까? 부인은 양반가의 아내답게 처신만 하면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소. 석준의 집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석준은 상사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석준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석준은 동료를 모함하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상관을 무고했다.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석준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석준을 떠났고 석준은 혼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석준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기던 관복도 벗었고 빛나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마을을 걷다가 석출 부부를 보았습니다. 석출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홍씨는 옆에서 그를 도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석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여인이 자신이 바보라고 무시했던 동생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출과 홍 씨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 셋을 두었고 집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했습니다. 석출은 더 이상 미련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에게 글을 배워 이제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은 느렸지만 진실했고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홍 씨는 마을의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에게 살림을 가르치고 다툼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중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홍 씨 댁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얼굴에 흠이 있다는 것을 잊을 만큼 마음씨가 아름다워. 그래, 석출이 댁도 참 좋은 사람이고. 저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부부야.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석출과 홍 씨는 마당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현숙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순박했습니다. 막내딸은 명랑하고 재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훈장님께서 제 글씨를 칭찬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출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아버지는 어릴 때 글을 배우지 못해 고생했단다. 너희들은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홍 씨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출은 비록 늦게 글을 배웠지만 자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바느질을 잘하고 싶어요.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홍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바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란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 얼굴에 있는 붉은 것도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막내딸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홍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석출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어머니의 그 표시는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그것 덕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생긴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머니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출이 나가보니 큰형 석준이 서 있었습니다. 석준은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형님, 어인 일이십니까? 석출은 반가운 얼굴로 형을 맞았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출아, 형님이 너에게 사과하러 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년 전 내가 홍 씨를 거절했을 때 너를 비웃었다. 미련하다고, 내가 버린 여인을 내가 취한다고 놀렸지. 하지만 진짜 미련한 사람은 나였다. 석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명예와 체면만 좇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관직도, 아내도, 친구도 모두 떠났다. 하지만 너는 진심을 좇아 모든 것을 얻었구나. 행복한 가정, 훌륭한 아내, 사랑스러운 자식들. 석출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홍 씨도 밖으로 나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버님, 안으로 드십시오. 저녁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석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 씨, 미안하오. 내가 그때 당신을 함부로 대했소. 용서해 주시오. 홍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때 일은 오히려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석주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 씨의 넓은 마음이 그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석출 가족과 석주는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석주는 그 밥상에서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형님, 이 마을에 머무르시며 함께 살아가시지요. 제가 농사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사람은 언제든 배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동생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날 밤 석출과 홍 씨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시오? 예, 서방님. 제가 개울가에서 울고 있을 때 서방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지요. 그때 부인의 얼굴에 붉은 꽃이 피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오? 그 말은 진심이었소. 지금도 부인은 소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홍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도 그때 서방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할 때 서방님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석출 부부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형이 거절한 신부를 맞아 진심과 성실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일군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명예나 체면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석출과 홍 씨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석준 역시 동생의 도움으로 다시 삶을 일으켰고 형제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석출과 홍 씨는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이는 하늘이 복을 내리나니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느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으며 진심으로 대하는 이가 결국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석출과 홍 씨는 세상이 비웃던 혼인으로 가장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 이가 결국 하늘의 복을 받았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조선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진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